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9월 13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불안하시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트라우마 각인 효과죠. 8개월 정도면 충분한 각인 효과, 그리고 뭔가 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불안 심리, 그리고 거의 1조 6천억에 가까운 신용불량을 털려서 변동성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쉽게 손이 안 나가실 거라고 봅니다. 투자 심리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투자자, 거의 개인 투자자들, 글쎄 조금 오버를 하면 80에서 90%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모든 투자에서 100%는 수익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만 먼저 접근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예리하게 하면서 접근하신 분들은 다른 투자자분들하고 분명히 우선순위 자체가, 그리고 순위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최소 60에서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안 심리를 갖는다 하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변이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 센스 있으신 분들은 역으로 시장에 대해서 역발상 공격 포인트 부분, 역발상 접근 부분들을 꼭 생각해 두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래도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상당히 무난하게.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저가가 44,000원이니까요. 43,000원대 진입 부분들이 근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 받아야 되지 않나. 지수상으로 보면 코스닥이 여러분들한테 830포인트를 얘기를 드렸는데 830포인트가 돌파가 됐습니다. 하는 사이에 850선까지도 슈팅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고, 종합지수 역시 오늘 2280, 약간 2290입니다. 중기적으로 2350에서 2400 라인까지 반등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으로 인해서 조금 약세이기 때문에 지수상이 강한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풍산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다음 현대 미포라든지 거기에 LS 종목은 장중에 거의 8%, 나머지 종목군은 4%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불과 2, 3주 전에 조선업종의 급등 부분들 상당히 예의주시하실 필요 있다는 얘기 드렸는데, 오늘 이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죠. 현대미포, 삼성엔지, 대한항공, 풍산, LS.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구리 가격 상승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홍콩 지수는 거의 2%대까지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의미가 상당히 커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조선업종의 상승을 2, 3주 전에 크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갔나 보다. 다른 종목군이 있더라도 여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관심권 크게 두셔야 돼요. 이 섹터 산업재 사이클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렸으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면 한쪽 흘리셨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세뇌가 되지 않았을까, 세뇌가 되셔야 될 텐데 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제가 말씀드린 스킬이 아마 부족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의미가 상당히 크게 두셔야 돼요. 현대미포, 삼성엔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안 가든 안 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가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3000포인트 부분 얘기 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재가 움직이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지 뭐라 할까요? 묵직하게 가볍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묵직하게 가겠다라는 게 표명이 되는 게 이 산업재 사이클의 움직임 부분이고, 조선업종도 보면 하는 사이 그냥 20-30% 그냥 나왔죠.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주 라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시총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상으로는 바로 반영 부분도 좀 더디게 가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더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약세라든지 소폭 움직일 때 지수상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산업재 사이클 종목군은 뭐 3에서 7% 정도 급등 부분이 나오죠. 이걸 노리셔야 돼요. 이 흐름 부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흐름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홍콩 HGX가 장중에 2% 정도 급등 부분들이 나왔죠. 1%대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 포인트는 구리 가격 인상,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의 반등, 여기에 오늘 이제 장중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습니다. 100기를 드는 모습이네요. 시진핑이 100기를 드는 모습이에요. 푸틴과 어떤 코멘트 동방포럼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당사자, 비핵화라든지 북한 체제 보장의 주인공은 남한과 북한과 미국이라는 걸 밝혔어요. 중국이 빠졌어요. 그리고 푸틴도 역시 비핵화의 대가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집단으로 보장 필요 언급 부분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커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북핵의 가속도 부분들이 커지는 거고, 북핵의 가속도가 커지면 남북 경험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 두 번째로 중국이 1순위를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분들을 일단은 마무리시키고, 추가 관세 부분들 500억 달러에서 2천억 플러스 또 2천억 이상의 코멘트 부분들, 이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그리고 시진핑이 트럼프를 이제까지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방도로 공략했던 포인트 부분들이 먹히지 않았구나. 다시 도강양해로 기다리자. 지금은 머리 숙이고 기다리자의 포인트 부분으로 돌아가는 시그널이 이 정도 코멘트는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싶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도강양해. 그러면 미국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 향후에 5G라든지 AI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들을 무역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 재작부터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부분들까지도 양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양보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 부분들은 이제까지 무역 분쟁의 여파 부분들이 이제 6개월, 8개월 동안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정도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심리적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건이 됐다면, 최소한 마이너스 40 이상의 그런 강한 투자 심리 약화를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로 경감되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시그널로 명확하게 그림이 끝난 게 아니죠. 11월 달까지 계속 이거까지 논의되겠죠. 근데 시진핑은 분명히 중간중간 북한 관련된 부분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정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진핑이 한 템포 뒤로 백스텝 밟았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중국은 도광양해로. 전에 시진핑이 바뀌면서 중국몽으로 바꿨던 이 여러가지 굴기 부분에서 미국과 전면전 부분들에서 일단은 한 템포 뒤로 백스텝 부분들을 하는 거고,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 남한, 북한, 미국으로 언급됐다는 의미 부분들은 남북 경협의 가속도 시그널 부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화가 지금 1140원대에서 오늘 종가 기준 1120원대 22원 정도 됩니다. 원화가 강세 역시 진행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돼요. 원화가 강세가 된다 하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한번 매수해볼까, 다시 한번 들어올까. 오늘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꺼져가는 금리 인상 불씨 살렸죠. 불씨를 살리기보다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시차는 한 6개월 정도 두고,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하자는데 진행 안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여기서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 유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하게 되면 외국인이 또 이거 역시 원화 강세 시그널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원화가 강세가 진행된다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관심권 커지겠죠. 거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권 크겠죠. 거기 이제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 관심권 드는 거고, 잘 보셔야 돼요. 프로세스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장에,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 상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 무역 경협
논쟁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이었다면 분명히 마이너스 20 전후까지 경감될 요건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시장의 보호막이었던 남북 경협의 확대 가능성 부분이 있다면 왜 움츠립니까? 움츠릴 자리가 아니죠. 그건 움츠릴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 상한 부분들 보면 움츠릴 자리가 아니라 날씨가 지금 무더운 여름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요즘에 낮에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 자체가 너무 좋죠. 이렇게 좋은데 한 달 전에 내가 날씨가 너무 더웠던 그 트라우마만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면 밖에 나가서 활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등산도 가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엇박자를 타게 됩니다. 지금은 움직인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상승 가속도 확대되는 산업재 사이클의 의미 부분 상당히 크게 두실 필요가 있고, 시진핑의 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의 변경, 코스닥 730-40포인트에서 코스닥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외국인들이 코스닥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습니다. 830포인트 정도, 830포인트 돌파됐어요. 850포인트까지. 종합지수는 2300, 2200, 2300선이 아직 안 됐고 2280선이지만 지수보다는 무조건 종목이에요. 지수는 알아서 나중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외국인이 관심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2280선에 지수가 올라가는 게 관심권 두지 마시고, 남북 경협 무역 분쟁의 트라우마 부분들은 잠시 그걸 수면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시장이 활동적으로 공기가 시원하게 바뀌면서 날씨가 너무 좋으면서 구름도 좋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코스죠. 집에 카냐만 계시지 말고 더운 여름의 트라우마 부분들을 버리시고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준비 부분들을 하실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9월 13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